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오늘은 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순자의 자기소개, 그리고 순자하고 광수의 대화, 이것들을 통해서 순자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인지 쉽게 파악은 안 됐었는데,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소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던 것 같고, 생각보다는 좀 별로였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를 보겠습니다. 자기는 상주에서 살고 있고 상주 토박이라고 해요. 상주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무용을 전공을 해서 방과후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르신도 가르치고 가리지 않고 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에서만 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행도 잘 못 해보고, 그래서 이제는 큰 도시로 나가서 좋은 분과 만나서 살아보고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탈출구 같은 느낌이에요. 상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러 왔다. 이런 느낌이고, 뭔가 본인이 직업을 바꿔서 일하는 장소를 바꿔서 대도시로 나가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겠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약간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느꼈을 때 나를 탈출의 도구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시골을 벗어나서 상주를 벗어나서 대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순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15살 아들이 한 명 있고 26에 바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현재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 자, 대부분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겠죠. 도움도 받고 기대기도 하고, 실제 내가 자녀한테 쓰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내 양육의 비중이 차지하는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대부분 키우는데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대부분 도와주고 있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키우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대부분 키워주신다, 그 얘기는 나머지 시간을 본인 시간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애도 잘 안 키웠는데 남의 애를 잘 키우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얘기만 들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만 38세. 많아요. 나이에 비해서는 좀 동안이다. 자, 광수가 물어봐요. 상경하면은 대도시로 올라오면 아들도 같이 올라오는 거냐고. 올라오겠죠. 그런데 면접 교섭은 없다고 해요. 좀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는데, 아이하고 아빠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면접 교섭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서 순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애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단순히 그냥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 못해줬구나, 그래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영수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보기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노력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순자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죠. 자녀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자, 저는 저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영수는 대놓고 이제 자녀를 낳을 거냐, 나는 자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남자 출연자들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은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없는 남자 출연자들은 당연히 자녀를 원할 거고, 자녀가 있어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과 나의 어떤 결과물, 자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원천 차단을 해버린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남자 입장에서 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한 번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막아놓은 느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열어놨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내가 무조건 낳겠다 이거는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한번 같이 의논을 하고 노력을 해보겠다, 이 정도의 얘기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열어뒀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렇게 절대 안 된다, 나는 자녀를 낳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남자들을 내가 차단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물론 순자가 너무 좋으면,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두 번 연애는 잠깐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은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남자도 자녀 생각이 없다면은 순자가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나는 자녀가 꼭 있어야겠다, 혹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자, 그리고 광수가 옥순하고 대화를 하러 갔다가 옥순이 이제 상철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순자를 먼저 불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자는 광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첫인상으로 선택을 해줘서.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한번 대화를 해볼까? 이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광수가 물어보죠. 자기 소개하고 나서 어땠냐고. 그러니까 순자가 몰랐다고. 의사인 줄 몰랐다고. 몰랐겠죠. 그러면서 순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전 인터뷰 때도 피디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모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얼빠다. 그래서 자기가 외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잘 통하면은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광수한테 첫인상을 나를 선택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광수님이랑도 계속 대화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수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외모라고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러니까 순자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외모가 아니더라도 착하고 매너 있고 대화가 잘 통하면은 외모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외모가 안 되더라도 가능할 것 같다. 야, 이거 대놓고 그냥 매기는 거잖아요. 앞에다 대놓고 너 못생겼어. 너 외모 안 돼. 꽝이야. 그러니까 광수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제 외모가 취향은 아니지만 계속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냐고. 그러니까 순자가 네네네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솔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광수님이 자기 스타일이었으면 첫인상 선택을 했겠죠. 라고 그냥 결정타를 매겨버립니다. 너는 외모가 영 아니다. 내 기준에서는 꽝이다. 참 여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남자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못생겼어도 부심을 가지고 있고 잘생겼어도 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못생겼다. 너 내 스타일 아니다. 외모가. 외모, 폄하, 외모 깎아내리기 이런 거를 못 참아 합니다. 나이가 먹어도 똑같아요. 티를 안 낼 뿐이지 내 외모가 밀린다는 거,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밀린다라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순자는 지금 몇 번씩이나 광수 보고 너는 별로다.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못생겼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저 얘기를 듣고 세상에 어떤 남자가 괜찮아요. 저 못생겨도 괜찮아요. 우리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기분 나쁘죠. 이미 광수는 거기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아니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는데 외모가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있던 마음도 다 쪼그라들지. 저거는 솔직한 게 아니고 좀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필터를 거치고 한 번 더 생각을 했다면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예 외모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르겠고 나는 외모가 1순위인데 그래도 성격 좋고 대화 잘 통하고 그러면은 내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얼빠인 사람인데 대화가 통한다고 내가 빠져들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도 자기는 대화하고 싶은 사람 중에 광수님이 있었다. 2명 중에 1명이었다. 자, 그리고 광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순자하고 옥수님이다. 그리고 옥수님이 저기 아래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자가 뭔가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 옥수님이랑 대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미 표정이 순자는 기분이 나쁜 거야. 아, 내가 그냥 꽝 대신 닭이었구나. 내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였구나. 눈치를 챈 거죠.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아, 내가 꽝 대신 닭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직구다. 좀 말을 순화시켜서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좀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광수가 자기는 순서는 상관없고 어쨌든 2명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저렇게 순자가 대놓고 자기는 외모가 1순위인데 내가 광수님이 내 외모 스타일이었으면은 내가 첫인상을 선택을 했을 거다. 그런데 선택을 안 했으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생각이 부족했다.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순자는 진짜로 눈이 높은 걸까? 얼마나 눈이 높은 걸까? 궁금하잖아요. 저렇게 자기는 외모가 1순위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지금 1순위가 영식이에요. 영식. 자 그렇게까지 자기가 외모 타령을 했는데 결국은 영식이다. 영식이 못생겼다.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외모 지상주의인 순자가 선택할 만큼 순자가 자기가 외모를 내세울 만큼 그 정도의 외모는 아니다. 영식이. 본인이 영식한테 꽂혀 있지만 본인이 눈이 높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외모를 보기는 보는데 그냥 철저하게 주관적인 시선이다.
굳이 그렇다면은 외모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꽃미남만 좋아한다. 누가 보더라도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그런 남자만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면은 다 케바케잖아요. 제 눈의 안경이고. 그러면은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외모가 1등이에요. 외모만 봐요. 외모.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할수록 본인 손해라는 겁니다. 얼굴만 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남자들이 그거를 좋게 볼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이거죠. 오히려 내 이미지만 깎아먹고 갉아먹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고,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영식이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키가 188이고, 그리고 얼굴도 동글동글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외모만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순자가 너무 저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영식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번 기수 3인방이라고 얘기했던 옥순, 영숙, 그리고 순자, 외모만 봤을 때는 이 3명이 거의 탑3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영숙하고 옥순은 지금 순항을 하고 있어요. 첫인상에서 표를 받았던 영숙, 그리고 이번 데이트에서 4표를 받았던 옥순, 그리고 예고편을 보니까 영숙이 또다시 인기를 다시 되찾고 있어요. 그런데 순자는 그렇지 못하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는 자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원천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거하고, 그래도 이번 기수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광수를 저런 식으로 매겨버리면서 스스로 잘라내버린 거죠. 광수를. 본인 눈에는 광수가 본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식을 선택을 한 거고, 아쉽죠. 고르고 그렇게 외모만 봤는데 영식이라는 게 조금은 아쉽고,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광수도 순자하고 옥순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저 외모 발언으로 인해서 순자는, 제가 봤을 때는 광수 입장에서는 100% 나가리다. 아니 뭐가 좋다고 쫓아다니겠어요. 내가 광수라면은 순자를 볼 때마다 순자는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텐데,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지 않을까요? 못 만나요. 그렇다고 내가 순자한테 빠져들 만한 그 어떤 매력도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 딱 외모 하나였다고 보는데 그게 말을 하는 순간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대화라는 거, 대화의 기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외모에 이어서 내 매력을 발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대화인데, 순자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깎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택에서 영식이 순자를 선택을 했어요. 다행히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했는데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은 순자의 성향으로 미뤄와서, 외모만 보겠다는 순자의 성향을 미뤄봐서는 지금 영식 말고는 대화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수하고 영식이었는데 광수는 이미 날아갔고, 그래서 둘이서 어떤 케미를 보여주느냐. 다행히 영식도 순자를 마음에 들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케미, 이 둘의 조합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순자는 좀 아쉽다. 그리고 순자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여행을 못 갔다고 했는데 골프는 많이 쳤나 봐요. 그것도 골프도 자주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영식은 순자하고 많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얼만큼 솔직하게 영식한테 이야기를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